저희 배꼽가슴 성형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첫째, 흉터 걱정이 없다고 그랬죠. 흉터 걱정 없고 별로 아프지가 않고 회복이 엄청 빨라서 직장인들이 휴가가 필요 없는 수술, 또는 주말에 수술하고 월요일날 출근하는 수술 다음날 출근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회복이 빠르고 별로 아프지 않고 그런 좋은 점 위에 첫 번째 말씀드린 흉터 걱정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켈로이드 체질을 가진 분들 또는 흉터가 잘 생기는 체질인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 가장 추천할 만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 켈로이드나 또 흉터가 잘 생기는 체질은 원래 상처 있던 부위보다 더 흉살이 도드라져서 나와서 엄청 보기 흉하죠. 그런데 배꼽가슴 성형은 배꼽원절이 하기 때문에 흉터가 생긴다 해도 별로 눈에 안 띌 뿐더러 생기지도 잘 않습니다. 또 하나, 배꼽가슴 성형 수술은 생리식염수, 인체 안전하고 유익하기까지 한 생리식염수 보형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켈로이드 체질인 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왜냐? 코젤 보형물은 실리콘 젤이 들어있죠. 이 안에 들어있는 실리콘 젤이 미세하게나마 주머니를 밖으로 나오면 주위 조직하고 계속 안에서 이물 반응, 염증 반응을 일으키겠죠. 코젤이 식염수 보형물보다 구형구축 확률이 높지 않은가 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근데 식염수는 인체 안전하기 때문에 식염수가 나와서 우리 조직하고 반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구형구축 확률이 더 낮은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켈로이드인 분들은 식염수 보형물을 사용하는 배꼽가슴 성형을 권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 배꼽원저리에 흉터 생길 필요도 없고 생긴다 해도 잘 안 보이고, 둘째는 생리식염수는 코젤보다 이물 반응이나 염증 반응이 적기 때문에 안에서 구형구축 확률이 일어날 확률이 낮거든요. 이 두 가지 이유로 흉이 잘 생기는 체질이거나 또는 켈로이드 체질인 분들은 배꼽가슴 성형을 권하고 싶습니다. 15년 동안 가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콤플렉스와 스트레스로 괴로워했었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절벽이라 결혼 전에도 애인이 싫어하지 않을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다행히 신랑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전혀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 가슴 성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에 압구정필 성형외과를 알게 되었고, 여러 의료 상담글과 성형 체험담을 읽으면서 나와 같은 고민과 콤플렉스를 가진 분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올려놓은 체험담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꼬박 밤을 새우면서 고민한 끝에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팔짝 뛰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저의 생각과 입장을 이야기했더니 그동안 가슴 아래 했던 제 심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하고 애도 있는데 뭐하러 수술을 하냐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남편이나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을 절벽으로 살아야 한다는 콤플렉스와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싶었고, 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수술 첫날부터 남편이 함께해 주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수술 당일 실장님이 오늘 수술 중에서 제일 아픈 건 혈관주사 놓는 거밖에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혈관주사 놓는 것도 하나도 안 아팠고, 수술대 위에 누워서는 마취약이 들어감과 동시에 아주 깊은 잠에 빠져버렸답니다. 깨어나 보니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였고, 저는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요. 원장님이 아주 잘 되었다고 말해주셨는데 저도 정말 마음에 쏙 듭니다. 처음부터 큰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즈도 딱 좋고 예쁜 것 같아요. 배꼽으로 수술해서 통증도 거의 없고 회복도 빨라서 너무 좋답니다. 가슴이 너무 없어서 콤플렉스가 너무 심한 분이 계시다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셔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다른 수술 방법으론 말고 안전하면서도 수술 경험이 풍부하시고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계신 압구정필 김인곤 원장님께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주시는 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실장님과 여러 간호사님의 친절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필 성형외과 김인곤입니다. 텍스처 보형물이 BIA, ALCL, 희귀암인 림프암을 발병한다고 해서 지금 최근에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형물을 제거할 경우에는 보형물뿐만 아니고 보형물 주위에 막을 형성한 피막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슴 보형물로 확대하는 수술보다 오히려 이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이 몇 배나 더 힘들고 어려운 수술이 되고 큰 수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 때문에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임상적으로나 환자가 증상으로 호소할 경우가 있는데, 보형물을 제거하고 나면은 그 보형물에 놓여있던 자리가 안쪽으로 휘어져서 쑥 들어가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답은 간단합니다. 안심하고 제거할 수 있는 데까지 제거하십시오. 갈비뼈가 좀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함몰은 이 갈비뼈가 약해져서 들어간 게 아니고, 뼈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압력이나 무게가 가중될수록 그 부위는 얇아져요. 대신에 그 반대편의 뼈는 더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휘어진 상태로 더 두꺼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에 의해서 눌리거나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눌려진 갈비뼈가 휘어져서, 약해져서 휘어진 게 아니라 눌려져서 휘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이 보형물을 제거하면 그 휘어진 상태로 계속 남아있어서 쑥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압력이 줄어들면요, 또 자연 복원되려는 그런 생체 본능이 또 있어서 옛날식 비슷하게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갈비뼈 앞에는 작지만 몇 개의 근육도 있고 또 그 조직들이 거기를 둘러싸기 때문에 보형물을 제거한다고 해서 가슴이 수술 전보다 더 쑥 들어가거나 또는 갈비뼈가 들어가 보이거나 하지 않고 옛날 상태 비슷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회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가슴 보형물에 어떤 파열이나 또는 손상이나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보형물 주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거를 진단해내기 위해서 초음파를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초음파로도 심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발견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음파만으로 미세하게 보형물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조직에 미세한 변이가 있는 것을 절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은 반드시 비용이 엄청 높고 귀찮은 MRI 검사를 반드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생내시경술은 수술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느냐, 특별한 검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리콘 젤이나 코젤로 수술한 분들은 반드시 수술 후 3년 지나서 2년마다 MRI 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슴 성형한 뒤에 가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럼 어디를 가는 게 좋으냐? 물론 처음 수술한 병원에 가셔서 알아보는 것이 1차적으로는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개인 병원에서 정밀 검사가 안 되죠. MRI가 없지 않습니까? 다 겨우 초음파 정도로만 하고 끝납니다. 그렇다고 유방외과라고 하는 개인 병원 역시 MRI 거의가 없어요. 따라서 가슴 성형 수술한 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밀 검사를 받고 싶으시면 반드시 MRI가 갖춰진 대학병원에 가셔서 검진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